갑자기 학교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애들이랑 카톡이나 페미로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점점 이런 연락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오전 내내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얘들이 내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니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이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러다 저녁 때 연락 오면 또 너무 반갑다가도 사람들이 내 생각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존재감 있는 인간인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찾는 횟수나 연락 오는 횟수 같은 걸 보니 나는 존재감이 진짜 없는 인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코로나 시기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이들의 속마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단, 아이들의 속마음 어땠을까요?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나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상황은 거의가 처음 겪는 그런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봉쇄를 겪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좀 덜했지만 2020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체의 자유, 이걸 구속당했던 어떤 첫 경험이죠. 아주 강력한 억압에 대한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또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아이들은 그냥 겉으로는 그냥 뭐 큰 불안이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에서 외롭다, 괴롭다, 친구랑 놀고 싶다, 자기 자신의 소속감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다. 부모님들 중 다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부, 성적, 아이들의 진로나 미래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다른 걱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진짜 걱정,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의 걱정은 사실 친구, 관계,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정말 찐 걱정은 관계의 결핍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친구들 사이의 존재감이 그렇게 의미가 큰가? 라고 어른들은 물으시고 또 친구를 만나는 것에 실질적인 필요가 뭐냐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이런 걱정에 아마 어른들은 공감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아이들하고 다투는 것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외로운 것은 견디기가 더 어렵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고픔이 더 힘드신가요? 아니면 외로움이 더 힘드신가요? 아이들은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코로나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죠. 아이들은 친구는 제2의 가족이다. 외로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친구가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친구란 도구 이런 걸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어른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면 뭘 주냐? 돈이 나오냐? 또는 뭐 친구가 밥을 주느냐?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친구 관계에 돈이나 밥만 생각하나? 어떻게 나쁜 인간이다 이런 느낌도 받는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친구 관계란 있으면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 정말 필수 영양소 같은 거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친구는 산소 같은 거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는 아주 사회적 경험의 핵심이고요. 친구 집단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 안전 기지입니다. 정신과 의사 해리스텍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이 친구 집단이 없다면 청소년기에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가 있는 학급, 이것은 엄청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전 기지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급에 가지도 못하고 학급에 대한 소속감도 못 느끼고 이 소속감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존재감 안에 한 큰 부분이 사라졌다. 가족과 학급이라는 양대 조직이 자신의 존재가 소속한 곳인데 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학급이라는 조직, 친구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거나 존재감이 사라지거나 그렇다면 살 의미가 없다.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다양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아주 축소된 그런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종교, 고향, 가문, 취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 물으면 거기에 자신은 소속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또 아이들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다음에 학원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아이들은 학원에 대해서도 거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을 달래줄 이 소속감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친구를 포함한 자녀의 사회적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연히 상처가 되는 말, 친구가 밥 사주냐, 돈 주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를 인정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친구를 만나지 못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소속감을 늘려주세요. 바쁜 중고생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주말에 아이들 포함 확대 가족이 만나고 사촌끼리 만나고 아이들의 다양한 소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이의 친구를 존중해 주시고 아이의 친구를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아이의 친구는 다 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에게 친구는 아이 삶의 안전기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지지해 주시고 친구를 존중해 주시고 어떤 친구인지도 함께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친구 관계의 지지자가 되는 것으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